네, JIBS와 재민일보, 뉴스원 제주본부, 미디어 제주 등 제주적 언론사사가 준비한 2024 제주의 선택. 오늘은 제주시 을성곡의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는 또 언론사사 대표로 재민일보 김수환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후보님 이제 정당의 공천이 확정됐으니까 예비후보가 아니고 이제는 정식 후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네, 후보님 그럼 먼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 출마하게 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앞서서 제가 정계에 입문한 지 이제 만 30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출마에 앞서서 제가 정계에 입문한 이유가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했던 우리 정책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평범하게 삶을 살다가 아무래도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명감에 제가 정계에 입문하게 됐고요. 마침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셨고 그 와중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의 역할은 이번엔 총선에 다시 도전을 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 이제 정책들을 이끌어내고 우리 제주도민의 삶을 좀 좋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총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 입문한 지 30개월 정도 된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적 부채가 없다는 점을 캠프 차원에서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나 뭐 이를 상쇄할 특징 아니면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정치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권자분들한테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이제 장점으로 살린다면 기존에 정치하던 분들에 대한 어떤 식상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한테는 제가 신선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에 맞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채가 없다는 거는 제가 다른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또는 뭐 이런 방향을 제 주관적으로 가지고 우리 도민의 삶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제주시 을성거구에 출마를 하셨으니까 현안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제주시 을성거구의 현안 문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아무래도 우리 제주 을 지역은 타 지역구에 비해서 좀 많이 여러 가지 의료 시설이라든가 뭐 문화 시설 또 상업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내에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입법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제주시 을은 특히 도농복합 도시로서 구도심과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현안들을 파악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해결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과의 협력이 결국 후보님의 가장 주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정부 지원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어떤 거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크게는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야당 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의원으로서의 중앙에서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개가 있겠는데 우선 대통령 공약 사항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라든가 이제 관광청 설치에 대한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제 중앙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어떤 시설 지역의 거점 시설로서 지원이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동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동부 하수 처리장이 요즘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 절차의 그런 미스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든가 각종 폐기물 순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좀 더 활성화해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주도가 가장 절실한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중앙의 힘을 빌어서 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제주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마다 다들 정책 선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적극 어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후보님의 주요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우리 제주 지역 내의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시 을 지역에는 뭐 조천 구자에 계신 분들이 의료적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주시로 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어떤 노인분들도 어떤 의료시설 혜택을 보기에는 동부보건소 외에는 딱히 그렇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동북권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인구 이입 효과도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제가 제2공항이 되면 더 좋겠죠. 제2공항이 그 성산에 만들어진다면 신도시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신도시를 동북권에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균형 발전, 우리 동북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약들이 혹시 또 있을까요? 네. 그 제가 볼 적에는 그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주민의 경제적인 삶의 질 여건 개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 문제 그다음에 하수 처리 문제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시설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하에 해야지 안 그러면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 효용성 대비 그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도민들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 통제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우리 제주도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설 연휴 전에 그 설 연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여러 언론사마다 각종 여론조사가 실시됐지 않습니까? 저희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 물가 안정이나 민생 경제 아까 언급 잠깐 하시긴 했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뭐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제주도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아요. 뭐 관광객이 줄어들면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가 뭐 또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면 또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지고 또 올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산지 폐기하는 이제 이런 좀 안타까운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자체적으로 뭐 생산 수급 조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권유할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농산물 수급에 관한 빅데이터를 누군가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수급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 그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문제들을 보면 지역적인 해결들을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통합적인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면밀히 그래서 사람이 아픈데 감기가 걸렸는데 어떤 정책들은 너는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라는 그런 게 아니라 감기가 걸렸으니 감기를 낫게 하는 처방 이런 처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오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뭐 15분 도시라든가 그다음에 뭐 무슨 글로벌 수소 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항공우주 UAM 같은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우리 제주도의 경제가 아픈데 그 아픈 것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너는 운동을 해서 열심히 해서 건강해질 수 있어서 하는 바르지 않은 처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급선무가 아니냐. 우리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을 더 잘되게 해야지 엉뚱한 산업을 끌어들여서 미래 성장 동력이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신다면 염두에 두신 1호 법안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한데 제주특별법 개정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행정체제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자치권이 아니라 제주도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제주도가 완전한 자치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의 의지에 또 제주도 행정의 어떤 우리 제주도에 맞는 실정에 맞는 개발 또는 보존은 우리 스스로가 중앙정부의 어떤 간섭 없이 우리가 완전한 자치권을 획득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국회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질문도 해볼게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선거 때마다 성격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국정 안정론이다, 아니면 정권 견제론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후보님께서 보시는 이번 선거의 성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이제 국정 안정론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민주당은 과거에만 매몰돼 있어요. 정말 우리 민생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정부에서 내는 법안들에 대한 동의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무조건 반대 발목 잡기로만 일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정책적으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미래를 위한 그런 정책인지 아닌지는 그분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 그리고 민생과 아무 관련 없는 도이치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정쟁을 위한 정쟁을 위한 정책들 그런 법안들 발의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우리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정 안정을 위한 큰 변곡점 그래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이제 선권 몇 석을 가져갈 건지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예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과반 이상은 충분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과반 이상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엊그저께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밖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간 다수당의 횡포에 많이 좀 질렸고 좀 그래도 미래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과거에 너무 매몰돼 있지 않느냐 소위 진보를 표방하지만 실은 민주당은 과거의 문제에 매몰돼 있어서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쟁거리를 찾고 있지 정말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 하나 제대로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민감하게요. 20년 넘게 제주에서는 민주당이 3석을 다 석권을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몇 석 정도 제주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생각하는지.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3개 선거구에서 서귀포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주도 내에서는 제일 민주당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두 예비 후보께서 열심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서귀포 같은 경우는 높은 확률로 이제 의석을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갑을인데 적어도 한석 플러스 알파 이제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 한 석에 플러스 알파가 그렇죠. 될 수가 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서귀포시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 후보끼리 이제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본선보다 경선에서의
패자의 내상은 그런 이제 더욱 심한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두 분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 경선 이후에 과연 원팀으로 합쳐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아마 현명하신 분들이라 잘 해결하시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는 시각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고요. 이제 어쨌든 두 분들의 어떤 경쟁 상태에서의 그런 갈등은 이제 접고 경선이 끝나면 부디 원팀을 원활하게 이뤄서 서귀포에서 제2공항 이슈에 대한 도민들의 그 서귀포 지역 구민들의 열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국회의원이 돼서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그 플러스 알파라고 네네. 하셨는데요.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해서 이제 도전하시는 입장인데 네.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 중에서 이제 또 민주당이 아, 좀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지역구 김한규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또 굉장히 소위 말하는 스펙도 대단하시고 또 정치적인 이력도 뭐 중앙에서 민주당 대변인도 하시고 이제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제까지 기여한 바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주도민의 정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뭐 그런 분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 지역 정서를 이해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또 기쁨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하러 국회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제주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녀와서 여기서 이제 다시 생활하다가 또 일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물론 보궐선거로 당선이 돼서 의원으로서 의정 기간이 짧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제주도에 와서 실질적으로 뭘 기여를 했느냐 따지면 우리 기자님들 생각에 뚜렷이 기억나는 게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면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중앙에서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좀 더 지역을 위해서 뛰는 모습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도 하셨고 앞서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자신의 장점도 이렇게 표출을 하셨는데 그 제주시 을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진표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서 장점 그리고 본선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쑥스러운데요. 왜냐면 제 자랑을 해야 되니까.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공계 출신으로 이제 제가 전공을 건축을 하고 건설업에 이제 종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볼 때 항상 객관적으로 보고 또 실용적으로 보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우리 을 지역의 현안 문제에 있어서 구호에 그치는 또는 선전에 그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방안들, 해결 방안들을 찾아서 우리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지역의 행정과 협조해서 지역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 세 분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가진 한계와 또 본인들이 요즘 뭐 문제가 많이 되는 분도 있지만 본인들의 개인의 역량의 문제로 인해서 의례적으로 받아오는 국비 지원 외에는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의정 활동은 제주도를 위해서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우리 정말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제가 가진 아주 강한 경쟁력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씩 말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제2공항과 관련한 입장을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2공항 문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이 중요 국가 시설이 들어갈 적에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주도는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난개발이 문제지 어떤 통제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은 물론 뭐 숨골의 문제라든가 뭐 항공에 대한 조류 충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나 크게 좀 대승적으로 바라보면 첫 번째는 지금 거의 우리 민생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할 때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우리가 응급 수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국비 지원을 받는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인구 유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공항 시설을 이제 만들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러나 좀 먼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 제주가 동북아의 어떤 물류 거점으로서 항공 허브의 기능도 할 수 있어요. 단지 뭐 인원을 수송하는 그런 공항으로에만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동남아나 중국, 일본 또 어떻게 미국까지 연결되는 중간의 항공 허브로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 미래에 대한 신성장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이 공항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이 공항에 관련된 제주공항공사를 설립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이 공항의 건설과 운영,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경제적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제주지방공항공사 제2공항 전담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의 그 제2공항에 대한 생각은 적극 찬성 이런 네, 입장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이 이제 장기간 이어지고 네, 있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예. 보이는데 생각하시는 갈등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예,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지금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근데 국책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 투표에서 결정된다는 건 사실은 약간 넌센스거든요. 뭐 예전에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를 주민투표에서 하지 않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그 실예가 맞는 비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 공항의 부분도 어떤 환경 문제 또 반대하는 논리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근데 어떤 선택에서 좀 더 나은 최선을 찾는 것이지 딱 무 자르듯이 돼 안 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추세로는 반반일 겁니다. 뭐 공항을 짓든 아니면 철회를 하든 계획을. 하지만 제가 이 공항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설득 또 이해시키는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다만 무 자르듯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내재된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시 을 지역의 또 다른 갈등 사항인데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문제가 예, 있는데 최근에 그 증설 절차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예.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법원 판결 뭐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법은 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겠죠. 어떤 주민들이나 뭐 행정의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판결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잣대로 절차에 대한 기준을 심판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의 결정이 제주 행정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행정이 너무 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에 있어서는 특히 해녀분들은 이제 삶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이 생업에 정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중앙에서의 국비 지원을 통해서 어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어서 좀 더 현대화된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유치했을 때 또 어민들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보상 또는 생업 지원을 위한 그런 방안까지 동시에 고려가 됐으면 이 정도까지 갈등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나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갈등이 꽤 여기도 오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민들은 이제 생계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한 그러한 시설들은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증설 부분도 물론 고려해야 되지만 또한 주민들의 어떤 공모를 통해서 제2의 하수 처리장을 만드는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은 도의 행정에만 기대할 거는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정책적인 영역에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도정과 그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행정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에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그 오영훈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예. 주시겠습니까? 그 오영훈 도지사께서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하셨고 또 최근 그 지지도를 보면 뭐 50%를 상회해서 도민들은 이제 오도정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을 떠나서 제가 보는 견지에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부분도 용역비를 15억이나 주고 이제 결론을 도출했더라고요. 근데 선거구 세개구를 기준으로 세 개의 행정시를 만든다. 그거는 그냥 용역비 없어도 되는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 만눈주의는 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도민이 자치권을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다라는 법안까지는 마련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충분한 도민의 설명, 필요성,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도지사가 행정체제를 개편해야겠다 하니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결론을 미리 답정너식으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세 개의 행정시가 필요하며 물론 얘기는 하죠.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그럼 왜 분산해야 되느냐? 그러면 분산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느냐? 이런 논의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제왕적 도지사는 권한을 행정시한테 주면 돼요. 자기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 자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프리 민주주의는 좋은데 정말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 행정체제 개편대로 행정시가 생기면 그에 수반되는 기반 시설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관과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또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배치,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에너지를 사회적 비용을 정말 우리 제주 민생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써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반대할 겁니다.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좀 너무 졸속이다. 오 지사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느냐.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후보가 되셨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토론회라든지 이 같은 대담 시간 통해서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도민들께 한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 카메라 보시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김승욱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정말 우리 도민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저는 제일 먼저 제주 지역에서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됐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다 우리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기인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 그간 20여 년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세석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경제 여건, 이런 민생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도민들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셔서 우리 힘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을 뽑아주시면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도민들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JIBS를 비롯한 언론사사가 준비한 총선 출마 예정자 대담. 오늘은 제주시의 김승욱 예비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대담이 도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승욱 후보와의 만남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